70세인 문혜진은 새벽 6시에 일어나 작은 원고지 수첩을 펼쳤다. 오늘도 변함없이 대파 2,500원, 달걀 한 판 6,000원을 적었다. 35년간 버스 운전대를 잡았던 그녀의 손은 여전히 단단했지만 장부의 페이지는 해마다 얇아져만 갔다. 마지막 페이지에는 10년 전 세상을 떠난 남편의 삐뚤빼뚤한 글씨가 남아 있었다. 혜진아, 사람 믿을 땐 돈을 떼어놓고 믿어라. 그 말을 읽을 때마다 혜진은 쓸쓸하게 웃었다. 요즘 사람들은 투자와 사회적 가치를 한 문장에 넣어 말했고 아들 도경의 연인 서윤아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다. 29세인 유나는 사회적 기업 홍보팀에서 일한다며 첫 만남에서 정중하게 인사했다. 어머님, 복지관에서 봉사하신다면서요? 정말 존경스러워요. 혜진의 마음이 스르르 녹았다. 누군가 자신의 일을 알아본다는 것. 그것은 나이가 들수록 더욱 소중했다. 유나는 배식이 끝나는 시간에 맞춰 자주 찾아와 남은 반찬으로 밥을 비벼 먹으며 이야기를 나눴다. 사회복지사인 아들 도경의 월급은 넉넉하지 않았지만 둘의 웃음소리가 부엌에 맑게 울려 퍼졌다. 어머님, 복지관에 공부방을 더 늘릴 계획은 없으세요? 어느 날 유나가 물었다. 요즘 아이들이 방과 후에 갈 곳이 없다고 들었어요. 늘리고 싶지. 하지만 예산이 문제야. 혜진이 한숨을 쉬자 유나가 눈을 반짝였다. 다음 주에 좋은 자료를 가져올게요. 그때부터 혜진의 장부에는 생소한 단어들이 등장하기 시작했다. 탄소 배출권, 지역상생펀드, 공익법인 기부금 공제. 유나는 에코브릿지 협동조합과 협력한다며 설명을 이어갔다. 돈을 투자하되 회수 시점에 기부 전환을 선택할 수 있어요. 수익도 얻고 세액공제도 받고 지역에 공부방 같은 사회적 프로젝트가 생기는 구조예요. 무엇보다 검증된 회계법인이 후견인으로 들어와서 안전해요. 혜진은 머리를 긁적였다. 모르는 말이었지만 유나의 눈빛은 진심 같았다. 어머님이 장부를 꼼꼼히 쓰시는 걸 보니까 이런 구조가 꼭 맞을 것 같았어요. 그 말은 칭찬처럼 들렸다. 칭찬은 늦게 온 봄 햇살처럼 단단한 사람의 마음도 피곤하게 녹인다. 유나는 깔끔한 팸플릿과 엑셀표를 가져왔다. 기본형 8%, 사회환원형 5% 기부전환 30% 같은 항목이 정갈하게 정렬되어 있었다. 도경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유나, 우리가 돈이 많지 않아. 어머니, 노후 자금은 건드리기 어렵고. 오빠, 어머님을 생각해서 하는 말이야. 유나가 단호하게 대답했다. 사회환원형이면 원금 안전장치가 더 많고 수탁 계좌가 따로 있어. 지정기부로 복지관 공부방 신설에 직접 연결할 수 있고. 유나의 언어는 명분이 깨끗했다. 혜진은 밤새 장부를 펼쳤다. 버스기사 시절 남편이 아플 때 사 먹던 약값, 도경 학자금이자, 배우자 없는 설날 장보기. 장부를 넘길수록 살아온 날들이 페이지 사이에서 바스락거렸다. 마지막 페이지 남편의 문장을 손가락 끝으로 짚다가 혜진은 조심스레 다른 줄을 덧붙였다. 사람을 믿되 자신을 먼저 믿을 것. 혜진은 소액부터 시작하자고 했다. 3천만 원. 유나는 기뻐하며 깊숙이 고개를 숙였다. 이체는 에코브릿지 협동조합 수탁계좌로 진행됐다. 거래명세서에는 회계법인 이름이 선명하게 붙어 있었다. 혜진은 거래명세서를 장부 사이에 조심스레 끼워 넣었다. 3달 동안 유나는 월말마다 운용 상황을 브리핑해왔다. PDF 문서는 매번 정갈했고 숫자들은 작은 폭으로 오르내렸다. 어머님, 다음 분기에는 기부전환 옵션을 일부 실행할 수도 있어요. 복지관에 공부방 책상이 들어가면 정말 좋을 거예요. 유나의 말에 혜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마음속에서 오래 묵은 소망이 작은 빛을 냈다. 누군가의 책상이 된다는 명분은 무엇보다도 맑았다. 하지만 명분이란
내가 보고 싶은 면만 오래 비추는 거울이기도 하다. 비추지 않는 면이 늘 존재한다는 걸 혜진은 아직 몰랐다. 복지관 배식 창고에 낯선 택배가 들어왔다. 수취인은 문혜진인데 발신인은 생소했다. 미드타운 로펌 서류팀. 혜진이 상자를 열자 내용물은 비어 있었다. 테이프 안쪽에 종이 한 장이 붙어 있었다. 반송 수취인 불명. 혜진은 어리둥절했다. 자신이 로펌과 무슨 상관이 있단 말인가. 박스를 자세히 보니 반송 전에 누군가 열어본 흔적이 있었다. 그날 저녁 유나는 연락이 닿지 않았다. 다음 날 통화가 되자 유나는 웃으며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 요즘 개인정보가 여기저기 팔려나가서 그래요. 어머님 주소가 어딘가 유출됐나 봐요. 말은 그럴듯했지만 혜진의 낯빛은 굳어졌다. 며칠 뒤 유나는 명품 브랜드의 새 가방을 들고 나타났다. 협동조합에서 우수 파트너에게 주는 포상이에요. 목걸이도 새 것으로 바뀌었다. 밤이 깊어지자 유나는 휴대폰을 붙잡고 낮은 목소리로 속사포처럼 이야기했다. 법인 전입금은 오늘 중으로 처리하세요. 인증서 비번은 그대로고. 네. 오늘 밤 안으로. 혜진은 부엌에서 그 말을 듣고 걸음을 멈췄다. 유나의 말투가 자신에게 말할 때와 전혀 달랐다. 단단했고 빠르고 얼음 같았다. 다음 날 혜진은 장부를 열어 이체 계좌를 다시 확인했다. 협동조합 수탁 계좌. 계좌 끝자리는 8427. 인터넷 검색창에 협동조합 이름을 넣었지만 비슷한 이름의 단체가 너무 많았다. 공식 사이트는 공지사항 몇 개와 풍선 같은 문구뿐이었다. 그때 복지관에서 자주 마주치던 대학생 자원봉사자 강민호가 떠올랐다. 혜진은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부탁했다. 민호야, 내가 컴퓨터를 잘 몰라서 그런데 이 협동조합 좀 찾아봐 줄래? 민호는 눈을 반짝이며 노트북을 펼쳤다. 노인의 메모와 청년의 검색력. 민호는 공시, 법인 등기, 전자공고 같은 단어를 혜진의 세계로 데려왔다. 그가 눌러대는 키보드는 작은 북처럼 리듬을 냈다. 잠시 후 민호는 화면을 가리켰다. 문 선생님, 여기 보세요. 에코브릿지 협동조합은 작년까지 활동 내역이 거의 없고요. 회계감사 보고서가 빠져 있어요. 대신 에코브릿지 파운데이션이라는 유사 법인이 올해 생겼는데 이사는 남시훈이라는 사람이에요. 전직 회계사 출신으로 검색되는데 재무자문 회사에서 해고된 이력이 있네요. 남시훈. 그 이름은 PDF제 각주 어디에도 없었다. 민호는 또 다른 항목을 클릭했다. 수탁 계좌에 기재된 회계법인의 직인 이미지. 이거 직인 이미지가 공식 서식이랑 미묘하게 달라요. 글자 간격이랑 회전 각도가 어색해요. 복붙한 이미지 같아요. 민호는 비교 이미지를 붙여 보여줬다. 혜진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무엇이 얼마나 다른지 설명하라면 못했다. 다만 감각은 말했다. 안 맞는다. 민호는 SNS를 뒤져 협동조합 설명회 현장 사진들을 찾았다. 사진 속 유나는 현수막 앞에서 발표 중이었다. 배경 배너 하단에는 공유 오피스 로고가 찍혀 있었다. 민호는 공유 오피스 지점 일정표를 찾아 같은 이름의 행사를 확인했다. 다음 주 금요일 ESG 코인과 공익펀드의 미래라는 제목으로 작은 세미나가 예정되어 있었다. 연사 서윤아 홍보팀장. 문 선생님, 직접 가보실래요? 정보도 캐고 혹시 다른 피해자도 만날 수 있을 것 같아요. 혜진은 장부 첫 장에 접어두었던 남편의 문장을 한 번 더 읽었다. 사람 믿을 땐 돈을 떼어놓고 믿어라. 그리고 자신의 문장을 조용히 덧붙였다. 의심은 죄가 아니라 안전띠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공유 오피스 로비에는 커피 냄새와 프린터 토너의 건조한 향이 섞여 있었다. 작은 라운지에는 빔 프로젝터가 켜져 있었다. 유나는 마이크를 잡고 ESG, 임팩트,
탄소 중립 같은 단어들을 부드럽게 수놓았다. 혜진은 뒤쪽에 앉아 메모를 했다. 발언이 끝나자 질문 시간이 이어졌다. 혜진이 손을 들었다. 기부 전환 옵션을 실행했을 때 지정 기부처로 복지관을 적으면 그 내역은 어디에 공시됩니까? 유나는 살짝 멈칫했다. 공시요? 협동조합 홈페이지에 연 1회 공개합니다. 그럼 회계감사 보고서는요? 작년분이 누락됐던데. 분위기가 미묘하게 흔들렸다. 유나의 얼굴이 잠깐 굳었다. 그때 한 중년 남성이 옆자리에서 손을 들었다. 저도 질문 있습니다. 기부 전환을 했는데 복지관에서 기부금 확인서를 못 받았다고 하네요. 어디에 문의해야 하죠? 유나는 행정착오가 있었다며 넘겼다. 그러나 질문은 꼬리를 물었다. 끝난 줄 알았던 발표는 어느새 의심의 무대가 되었다. 행사 후 혜진과 중년 남성은 명함을 교환했다. 그는 소상공인 김태수였다. 저도 5천만 원 넣었습니다. 또 다른 참가자는 1억을 넣었다고 했다. 모두 유나가 믿을 만한 사람이라는 전제를 공유하고 있었다. 믿음은 사람을 붙이는 접착제였지만 접착제에는 유통기한이 있다. 믿기는 희망이어야 한다. 며칠 뒤 혜진과 민호 그리고 설명회에서 만난 몇 명은 단체 채팅방을 만들었다. 이름은 파랑새방. 잃어버린 것을 찾겠다는 뜻이었다. 그들은 각자 가지고 있는 서류와 녹취, 메시지 캡처를 모았다. 민호는 자료를 정리해 시민단체의 자문 변호사에게 보냈다. 변호사의 답은 단호했다. 사기, 정황이 강합니다. 다만 피해자 개인의 고발로는 압수수색까지 가기 어려워요. 조직과 돈의 흐름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합니다. 돈의 흐름. 혜진은 장부를 펼쳤다. 이체 날짜, 금액, 확인 전화, 유나의 브리핑 날짜, 설명회 일정. 페이지와 페이지가 실로 꿰매지듯 하나의 도표가 만들어졌다. 민호가 말했다. 문 선생님, 다음 주에 기부전환 약정식이 있다고 유나가 채팅방에 올렸어요. 사진 찍고 보도자료도 낸다네요. 장소는 성수의 전시장 라운지. 거기서 약정서에 서명하면 수탁 계좌로 추가 전입을 받겠다는 내용입니다. 혜진은 결심했다. 이번에는 장부 대신 도시락을 싸지 않았다. 대신 작은 녹음기가 들어있는 얇은 목걸이를 목에 걸었다. 파랑새방 사람들은 역할을 나눴다. 김태수는 새로운 후원자의 역할을 하고 혜진은 기부 전환을 상담받는 기존 참여자로 민호는 프리랜서 기자로 위장했다. 시민단체 변호사는 현장에 오기 어려웠지만 전화로 대응하겠다고 했다. 성수의 전시장 라운지는 온통 흰색이었다. 화병에는 하늘색 수국이 꽂혀 있었다. 유나는 실크 블라우스를 입고 나타났다. 옆에는 양복을 입은 남자가 있었다. 남시훈입니다. 재무자문을 맡고 있죠. 그의 웃음은 사진처럼 얇았다. 약정식은 신속했다. 스탠딩 테이블 몇 개, 볼펜, 종이. 유나가 말했다. 오늘 약정하시는 분들은 우선순위로 기부 전환 처리를 돕겠습니다. 서류는 남 대표님께 전달되고 확인 후 수탁 계좌에. 혜진이 물었다. 수탁 계좌는 회계법인 명의죠? 남시훈이 부드럽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요. 저희는 투명성이 생명입니다. 민호가 끼어들었다. 투명성. 좋습니다. 혹시 오늘 약정서에 기재된 계좌로 1만 원만 테스트 입금해도 될까요? 시스템 확인용으로요. 입금 즉시 자동 회신이 오는지 보고 싶습니다. 남시훈은 잠깐 멈칫하더니 웃었다. 그런 사소한 테스트는 필요 없어요. 절차가 사소하지 않습니다. 혜진이 낮게 말했다. 제 돈이 거기로 갔거든요. 그리고 아직도 복지관의 기부금 확인서는 오지 않았어요. 유나가 사이에 끼어들었다. 어머님, 행정이 조금 늦었을 뿐이에요. 곧. 민호는 이미 휴대폰을 들여다보고 있었다. 남 대표님,
여기 공시된 회계법인 주소와 오늘 약정서 하단에 찍힌 주소가 다릅니다. 그리고 회계법인 사업자 등록번호가 다른 회사와 중복돼요. 이건 명백한 서류 위조 의혹입니다. 남시훈의 눈매가 가늘어졌다. 당신 누구야? 기사를 쓰는 사람입니다. 민호는 명함을 내밀었다. 명함 부석에는 작게 프리랜서라고 쓰여 있었다. 명함을 받은 남시훈이 싱긋 웃었다. 프리랜서. 좋지. 상상력이 자유롭지. 그런데 상상력은 증거가 아니야. 그 순간 혜진의 목걸이 속에서 아주 작은 붉은 불빛이 깜빡였다. 녹음이 시작된 지 14분. 그녀는 손가락으로 한 줄 음영이 있는 약정서를 가리켰다. 기부전환 항목이 이렇게 돼 있네요. 기부전환 시 지정기부처 변경 가능? 유나가 대답했다. 네. 보다 유연한 운영을 위해. 그럼 내가 복지관을 지정해도 실제로는 다른 데로 보낼 수 있다는 뜻으로 읽히는데요. 혜진의 목소리는 낮고 정확했다. 방 한가운데 얇은 얼음이 생기는 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침묵을 깨고 한 여성이 손을 들었다. 파랑새방의 또 다른 참여자였다. 전 작년에 7천만 원을 넣었고 올해 기부 전환을 요청했어요. 그런데 제가 지정한 장애인 체육회가 아니라 다른 재단 이름이 기부금 영수증에 찍혀 있었어요. 항의했더니 회계 처리상 필요했다는 답만 받았죠. 질문은 고발이 되고 고발은 합창이 되었다. 라운지의 흰색이 점점 차갑게 변했다. 남시호는 테이블을 한번 두드렸다. 모두들 감정적으로 굴지 말고 절차대로 합시다. 오늘은 약정만 받고 세부는 이메일로. 그의 말이 끝나기 전에 입구에서 2명이 들어섰다. 평범한 정장 차림의 남녀였다. 그들은 조용히 자신을 소개했다. 서울서부지검 형사부입니다. 남시훈 씨, 서윤아 씨, 사기 및 횡령 혐의로 참고인 조사를 하겠습니다. 동행해 주시죠. 그 장면이 순식간에 벌어진 것은 아니었다. 파랑새방이 시민단체, 변호사, 그리고 과거 이 건을 취재하던 기자 한 명을 통해 종합 진정을 넣었고 민호가 모은 공개 자료와 증거가 덧붙여져 그날 약정식이 현장 확인의 무대가 된 것이다. 유나의 얼굴에서 혈색이 빠졌다. 어머님, 아니, 문 선생님. 잠깐만요. 제 말 좀 들어주세요. 혜진은 잠시 눈을 감았다가 아주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나는 장부에 거짓 숫자를 써본 적이 없어. 너도 사람의 장부를 함부로 적지 말았어야지. 돌려준 마음. 사건은 금세 뉴스가 되었다. 사회적 가치를 미끼로 한 신종 펀드 사기. 제목은 선정적이었지만 피해자들의 얼굴은 차분했다. 파랑새방은 공식 피해자 모임으로 확대되었다. 검찰은 수탁 계좌로 가장된 여러 계좌를 추적했고 일부는 외국계 거래소를 거쳐 코인으로 전환되어 있었다. 그러나 남시훈이 국내에 두고 있던 부동산과 고가, 미술품 일부가 가압류되면서 피해액의 60%가량이 환수되었다. 혜진의 장부에는 오랜만에 큰 숫자가 돌아왔다. 피해액 3천만 원 중 1,800만 원 환수. 그녀는 그 숫자 옆에 작은 동그라미를 그렸다. 동그라미는 기쁨의 최소 단위였다. 유나는 조사에서 남시훈과의 관계를 털어놓았다. 아버지의 병원비, 학자금 대출, 허용. 처음에는 단지 문서 작업을 도와주는 아르바이트였다고 했다. 수탁 계좌에 찍인 이미지도 그녀가 포토샵으로 만들었다고 진술했다. 혜진은 면회를 가야 할지 몇 밤을 고민했다. 분노가 사라진 건 아니었지만 마음 어딘가에서 오래된 가르침이 떠올랐다. 사람을 미워하는 것보다 잘못된 일을 미워하는 게 덜 피곤하다. 면회실의 유리창은 얇았다. 유나는 수척했다. 어머님. 아니, 문 선생님. 죄송합니다. 그녀가 고개를 숙였다. 혜진은 올해 버스 정류장에서 승객들의 표정을 읽던 눈으로 유나를 바라보았다. 유나, 내가 말하던 가치는 말이었니?
아니면 마음이었니? 유나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혜진은 손바닥에 적어온 메모를 잠깐 내려다봤다. 사람에게 빚진 말 3번까지는 묻지 말 것. 도경이는 괜찮아. 내가 준 상처보다 너를 믿었던 자신을 의심하느라 더 아팠을 거다. 나도 그랬고. 그런데 말이야. 너도 내가 되어야 할 사람을 의심해봐. 내 마음속 장부에 내가 너 자신에게 떼먹은 품위를 적어. 돌아오는 길. 지하철 창밖으로 보도블록이 길게 흘렀다. 혜진은 장부의 3페이지에 큰 글씨로 썼다. 돈을 돌려받았고 마음은 조금씩 돌려주는 중. 그녀는 복지관의 작은 상담 테이블을 하나 더 들였다. 이름은 금융피해 길잡이. 민호는 주 2회 사무국장을 맡았고 김태수는 자원봉사자로 합류했다. 상담은 늘 비슷한 곳에서 시작했다. 그때는 좋은 일이라고 믿었어요. 혜진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나도 그랬어. 좋은 일은 좋은 마음에서 시작돼야 하고 좋은 구조에서 굴러가야 해. 둘 중 하나라도 빠지면 바퀴가 넘어가. 복지관 앞 은행잎이 서서히 누렇게 물들었다. 공부방은 확장 공사가 끝나고 새 책걸상이 들어왔다. 파랑새방은 회계 투명성 워크숍을 열어 작은 단체들이 쓰는 장부 양식을 함께 검토했다. 지출 결의서에는 누구에게, 왜, 어떻게가 반드시 같이 적혀야 해요. 혜진의 음성은 예전 버스의 정류장 방송처럼 분명했다. 도경은 어느 저녁 모처럼 맑은 얼굴로 들어와 말했다. 엄마, 나 내년에 야간 대학원 좀 다녀볼까 해. 케이스워크 전공으로. 혜진은 웃으며 물컵을 건넸다. 늦지 않았다. 사람의 마음을 공부하는데 나이는 숫자일 뿐이란다. 그 말은 스스로에게도 들려주는 주문이었다. 집에 돌아와 혜진은 장부를 펼쳤다. 첫 번째 장부는 돈의 역사였다. 두 번째 장부는 마음의 역사였다. 두 장부는 다른 잉크로 적힌 듯했지만 사실 같은 문장을 향하고 있었다. 사람을 믿되 자신을 먼저 믿을 것. 그 문장 아래 혜진은 남편의 오래된 말을 덧붙였다. 돈을 떼어놓고 믿어라. 그리고 마지막 줄에는 자신만의 문장이 내려앉았다. 신뢰의 온도는 내가 정한다. 어느 날 유나의 어머니가 복지관을 찾아왔다. 조심스레 봉투를 내밀었다. 저희 사정이 넉넉하지 않지만 딸이 저지른 일에 조금이라도. 혜진은 봉투를 받지 않았다. 다만 한 장의 안내문을 건넸다. 피해자 지원 기금 계좌 안내와 함께 정해진 절차로만 기부를 받는다는 문구가 적혀 있었다. 여자는 울듯 웃으며 고개를 숙였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죄송합니다. 혜진은 고개를 저었다. 우리는 죄책감으로 세상을 바꾸지 못해요. 바꾸는 건 습관이에요. 다음번에 누군가 당신에게 너무 좋은 이야기를 한다면 이렇게 물어보세요. 공씨 문서가 어디 있죠? 복지관 복도에 아이들 웃음소리가 번졌다. 새로 들어온 책걸상에 앉은 아이들은 숙제를 하고 어떤 아이는 창밖 은행잎을 그렸다. 혜진은 창틀에 기대어 그 모습을 한참 바라봤다. 오래전 운전석에 앉아 창밖을 보던 습관이 또 발동하는 거였다. 그녀는 속으로 출발 신호를 셌다. 하나, 둘, 셋. 그리고 출발했다. 새 생활, 새 장. 어느 겨울밤의 마지막 기록. 첫눈이 내린 12월 어느 밤. 혜진은 복지관에서 늦게 돌아왔다. 금융피해 상담을 받으러 온 80대 할머니가 있었다. 딸이 준다는 적금이 사라졌어요. 이자가 너무 좋다고 해서. 혜진은 그 할머니의 떨리는 손을 잡아주며 함께 서류를 정리했다. 빈약한 연금 통장, 몇 번 접힌 약정서, 그리고 이미 비워버린 계좌 내역서. 할머니, 우리가 도와드릴게요. 혼자 끙끙 앓지 마세요. 혜진의 목소리는 따뜻했다. 집에 돌아와 혜진은 마지막으로 장부를 펼쳤다. 첫 페이지에는 남편의 글씨가 여전히 빗둘빗둘 남아 있었다. 두 번째 페이지에는 자신이 적은 문장들이 차곡차곡 쌓여 있었다.
마지막 페이지에 혜진은 새로운 다짐을 적었다. 2025년 12월 15일 오후 11시 30분. 오늘 배운 것 믿기는 언제나 희망의 모양을 하고 온다. 그러나 희망에는 영수증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영수증보다 중요한 건 영수증을 확인하는 용기다. 혜진은 장부를 덮기 전 손바닥을 한번 펼쳐보았다. 깊은 굳은 살, 굽은 송금, 오래 붙잡은 것들의 흔적. 그 손으로 내일도 누군가의 장부 첫 페이지를 함께 열어줄 생각을 하니 이상하게 피곤이 덜했다. 창문 바깥으로 늦은 버스가 지나갔다. 혜진은 눈을 감으며 운전석의 체온을 떠올렸다. 일정한 온도, 일정한 속도, 일정한 방향. 그건 삶이 자신에게 요구하는 최소한의 예의였다. 그리고 신뢰의 온도는 그녀가 정한다. 민호는 이제 복지관의 정식 직원이 되어 디지털, 금융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김태수는 소상공인 모임에서 금융사기, 예방 강의를 자청해서 다니고 있다. 파랑새방은 전국 규모의 금융피해자 지원 네트워크로 성장했다. 유나는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고 출소 후 사회복귀 프로그램에 참여하기로 했다. 남시호는 3년형을 선고받았다. 도경은 대학원에 입학해 사회복지와 금융상담을 접목한 연구를 시작했다. 혜진은 여전히 매일 새벽 6시에 일어나 장부를 쓴다. 하지만 이제 장부에는 돈만 적지 않는다. 오늘 도운 사람 3명. 오늘 배운 것 의심하는 용기. 오늘의 다짐, 신뢰의 온도 조절하기. 70세의 문혜진은 이제 다른 사람들의 장부 선생님이 되었다. 그녀의 강의실은 복지관 작은 상담실이지만 그곳에서 배워간 사람들이 다시 다른 누군가를 가르친다. 신뢰는 이렇게 전염된다. 조심성도 이렇게 전염된다. 그리고 무엇보다 나이 든 사람의 지혜가 이렇게 세상을 바꾼다. 혜진은 장부의 맨 마지막 페이지에 마침표 대신 쉼표를 찍었다.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계속될 것이다. 누군가의 장부와 함께